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의 A부터 Z까지 쉽게 설명해드리는 기획자 B입니다. 오늘은 8년 동안 연봉을 17%씩 인상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는 주제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예상하신 것처럼 제 연봉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며 연봉이 매년 17%씩 동일하게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연봉과 제가 첫 입사를 했을 당시에 받았던 연봉을 비교하면 매년 17%씩 인상되어야 현재 연봉이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니 이 부분 참고하여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직원 수가 약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일지라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곳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나 2015년도 당시에는 그런 회사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했던 중소기업에서는 첫 연봉을 2,2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초봉을 2,400만원 줬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대학교 졸업이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졸이라는 타이틀이 없는 부분이 2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약 10개월 정도를 다니고 나니 회사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왔고 저는 연봉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둔 A4 용지를 들고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A4 용지에 적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저도 대학교를 졸업했으니 대졸 수준에 맞게 연봉을 주십시오. 두 번째, 입사 후 약 10개월 동안 저는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은 신입으로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라 퍼포먼스가 부족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부장님께 어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연봉을 400만원 올려 2,600만원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인 40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연봉 인상률로 치면 약 18.2%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여기서 연봉을 인상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봉협상이나 평가 시즌에는 꼭 미리 본인이 1년 동안 진행했거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협상을 하거나 평가 시즌에 많이 듣는 질문은 본인이 1년 동안 한 업무를 말해보세요. 현재 연봉을 받으면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셨나요? 왜 연봉을 그만큼 더 인상해줘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변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답변을 능숙하게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년 사이에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으며 그중 연초에 진행했던 업무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는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업무와 부족했던 부분, 개선점,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등을 틈틈이 기록을 해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2,600만원으로 새로운 2016년을 시작하는데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본인의 회사로 오면 연봉을 3천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스카웃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을 줬던 회사는 제가 생각한 회사 형태나 방향성과는 맞지 않아 정중하게 거절하였지만 저는 여기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현재 이직시장에서의 나의 가치는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와 컨택하며 내 몸값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는 이직시장에서 3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 바로 이직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자신감이 생긴 저는 제가 생각한 기준에 맞는 회사 약 20군데에 지원을 하였고 여러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 회사에 합격을 한 뒤 처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찾았는데 여러 회사에 합격을 하니 처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회사보다 우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개의 회사에만 합격을 했다면 처우 협의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강하게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며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거절했을 때 그 회사에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며 소극적으로 처우 협의를 했겠지만 여러 회사에 합격을 하니 보다 공격적으로 처우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회사와 처우 협의 끝에 연봉 3,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최종 협의를 하고 두 번째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나 여기서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3분의 1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는 했었으나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저는 13분의 1을 수긍하고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의 팁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13분의 1 연봉계약은 불법으로 알고 있으며 13분의 1 연봉계약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댓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회사에서의 첫 연봉을 12분의 1로 다시 계산해서 2,950만 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인상률은 약 13.46%였으며 2016년에는 연봉협상과 이직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총 750만 원이 인상돼 1년 만에 첫 연봉 대비 34.09%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약 2년 반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 세종, 나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파견도 많이 갔으며 PM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고 다른 기획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었는데 첫 해의 연봉 협상에서는 기존보다 370만 원 인상을 해줘 2,950만 원에서 3,320만 원으로 약 12.5% 정도 인상됐으며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을 할 때는 580만 원 인상을 해줘 3,32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17.47%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 다른 직장 동료에 비해 연봉이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불을 지펴준 것은 대기업에 들어간 대학 동기의 연봉을 들은 뒤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약 1년 동안 대기업 준비를 했고 1년 만에 X대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초봉이 4,2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남들에 비해 스펙이 조금 부족하니 중소기업에서 먼저 경력을 쌓고 경력을 주무기 삼아 대기업에 가자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저는 약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대기업 신입공채의 연봉보다 낮다는 생각에 많은 좌절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목표대로 대기업 안 된다면 중견기업에라도 취업을 하자고 생각했고 운이 좋게도 너무 쉽게 커머스업을 하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서류와 면접 일에서 3차까지는 너무 쉽게 통과를 하였으나 처우 협의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근무를 했고 중소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총 경력 4년 중 1년 정도는 빼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력만 뺐다면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경력에 따라 연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소통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전 직장 최종 연봉인 3,900만 원보다 500만 원 인상시킨 4,400만 원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때 인상률은 12.82%였습니다. 연봉을 올리는 네 번째 방법은 이직을 할 때 상향 지원을 하면 사람 심리상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의뢰 입장이니 그냥 회사에서 제안한 대로 수긍하고 입사하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회사에서도 처우 협의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지원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처우 협의까지 진행된 거라 단 한 번의 거절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하신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한 정중하게 본인이 왜 그런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를 어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전에 운이 좋게도 연봉협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봉 인상이 있었으나 직장생활 중 처음으로 연봉 인상률을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결과 저는 연봉 인상률 4% 대상자였으며 기존 연봉인 4,400만 원에서 170만 원 인상된 4,570만 원을 최종 연봉으로 받고 중견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므로 대기업에 입사를 할 때 연봉과 그 이후의 연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입사를 할 때도 여러 대기업에 동시에 합격을 해 처우 협의를 평소보다 조금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의 벽은 높았던지라 제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은 받지 못하였고 최종 연봉이었던 4,570만 원에서 230만 원 인상한 4,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두 번의 좋은 평가와 두 번의 보통 평가를 받은 저는 진급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약 17% 정도 인상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약 22% 정도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5에서 8%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연봉을 인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진급을 할 때 연봉 인상을 10% 이상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여 내가 사원 4년차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대리 1년차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등을 알아보고 고민해본 뒤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의 연봉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라 정확한 현재 연봉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A 중소기업에 처음 입사하여 받은 연봉 대비 3.5배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금융권이나 다른 일부 계열에 비하여 9년차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연차 중에는 중상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저는 비록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처음부터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과 연봉이 비슷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적은 연봉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가 다녔던 회사와는 다르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을 할 때 실제로 대표님이나 부사장님, 인사팀장, 본인 팀의 팀장님들과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각 평가 등급별로 고정된 연봉 인상률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평가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을 다니면 처음 시작 연봉은 높을 수 있으나 연봉 인상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직을 했던 경력직들에 비하여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지만 항상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서는 진행하는 업무나 성과를 사내 시스템에 착성하고 있어 공유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첫 직장과 두 번째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정리해서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기재된 이메일로 요청 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연봉을 받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